월요일 밤 구해줘 스탁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유미라입니다.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주일 더 수도권을 중심으로 연장이 되었고 불편함은 다소 있습니다만 그래도 좀 어느 정도 효과는 있어 보입니다. 확진자 수의 감소와 또 우리 증시에도 효과가 좀 있어 보이는데요. 오늘은 코로나19의 진정세, 그린뉴딜의 훈풍까지 더해지면서 비교적 좀 좋은 흐름을 보였던 우리 시장이었습니다. 사실 지난주 뉴욕 증시를 좀 보시면요. 뉴욕 증시가 성장주 위주로 좀 하락하면서 좀 비교적 안 좋은 흐름이 좀 나타나긴 했었습니다. 이 뉴욕 증시 3대 지수,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까지 모두 하락하면서 조금 변동성이 있긴 했고요. 오늘 밤 또 미국이 노동절로 휴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미 증시의 영향으로 오늘 코스피 장 초반에는 다소 주춤하긴 했습니다만 이 오전장에서 살짝 파란불을 띠면서 하락으로 들어섰었고 반등해서 상승폭을 키워갔고요. 그래도 오후 들어서 2387선까지 고점을 찍기도 했습니다. 이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탄력적으로 강세 보여주긴 했습니다. 특히나 이슈와 재료가 있었던 종목들 급등을 보이면서 코스닥에 힘을 보탰는데요. 특히 뉴딜 관련주들과 코로나19 진단키트 쪽 테마의 강세도 코스닥 상승에 한몫 거들었습니다. 이에 마감 상황 살펴보시면요. 오늘장에서 코스피는 상승 흐름 잘 유지하면서 0.67% 올라서 2384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1.48% 상승하면서 878선까지 올려놓은 상태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자, 오늘장 특징주로는 두산그룹주 살펴보시죠. 구조조정이 마무리되고 있는 가운데 친환경 에너지그룹의 재편 기대감 받았습니다. 두산솔루션은 매각이 또 되기도 했고요. 이런 여러 뉴스들로 인해서 그룹주들 일제히 올랐습니다. 두산퓨어셀이 상한가고요. 또 우선주들 위주로 오늘 강세 보였던 그룹주들 움직임이었습니다. 이어서 5G 살펴보시죠. 삼성전자와 미국의 버라이즌 무려 8조 원에 달하는 5G 장비 공급 계약 체결이 있었죠. 삼성전자 자체의 흐름은 다소 아쉬웠지만 5G 섹터의 흐름은 좋았습니다. HFL이 15% 급등 마감이고요. 이외 종목들도 함께 상승입니다. 짧게 그린뉴딜 수혜주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풍력에너지 먼저 보이네요. 삼강 MNT가 오늘 11% 상승 마감이고요. 동국 SNC도 11%, CS 베어링 등도 오늘 계속 강했습니다. 이어서 태양광 에너지도 볼까요? 오늘 가장 강합니다. 신성 ANG가 18% 상승 마감, 파루 S에너지 등도 10% 넘는 상승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소차 관련주까지 살펴보시면요. 상승 모멘텀이 많은 두산퓨얼셀 역시 가장 강하고요. 세종공업, DK락, 구해조스탁의 종목으로 JNK 히터까지 16% 급등한 모습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유동성 장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종목들 흐름 예측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오늘도 50분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시장 분석부터 해서 종목 상현 상단까지 준비했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출발하기에 앞서 11시 더 많은 분들과 함께하기 위해 TV와 유튜브 동시 방송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MTN 검색하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월요일 밤 오늘은 어떤 분들이 여러분을 구해 주실까요? 지금 바로 화면으로 공개합니다.
자, 월요일 밤이 그래도 든든한 이유 이분들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강현재, 김충성 전문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이 두 분의 전문가가 여러분들과 함께 시장 분석, 상담과 종목까지 알차게 준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저희에게 사연들 보내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문자와 게시판 열어두고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번호 샵 9100, 샵 9100번이고요. 문자 지금부터 짧게 종목 추천 또는 구해줘 하고 남겨주시면 종목들 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보다는 또 모바일이 편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홈페이지 이용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이라고 검색을 해주시고요. 바로 첫 번째 링크 클릭하시면 MTN 구해줘 스탁 홈페이지 보이실 겁니다. 자, 바로 홈페이지 들어오셔서요. 첫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사연 신청하러 가기라는 빨간 버튼 있습니다. 이 버튼 클릭하셔서 게시판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아래 글쓰기 버튼 클릭하시면 마찬가지로 사연들 남기실 수 있습니다. 자, 급변하는 우리 시장 속에서 어떤 종목 사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모두 그런 고민과 사연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종목 추천 구해줘 하고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혹시 오늘 또 방송 시간이 짧아서 사연 채택이 직접 안 될 경우에는 방송 시간 외에도 구해드립니다. 걱정 마시고 문자와 게시판 사연들 많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사연들 보내주시는 동안에 오늘 시장 분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부터 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코스피는 김충성 전문가에게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네. 코스피 오늘도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하루 함께 마무리해주고 계실 텐데요. 코스피 오늘 흐름이 좋기는 했지만 그래도 수급적으로 여전히 아쉽기는 합니다. 각각 2,500억, 2,900억씩 외국인과 기관이 좀 팔아내긴 했거든요. 자, 오늘도 역시나 개인이 바쳤던 시장이었는데 오늘장 한마디로 어떻게 정리를 하셨을까요? 한마디요? 일단 뭐 우리 시장에 대해서 앞서서 우리 앵커님께서 다 뭐 특징주라는 다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편하네요. 그래서 제가 느낀 점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편한데 예. 일단 오늘장 한마디는요. 저는 증시 국산화라는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증시의 국산화 어떤 의미일까요? 왜 국산화 하면은 친숙하지 않나요? 뭐 1년 2개월 전에 일본이 뭐 되도 않게요. 네. 반도체 핵심 부품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시장 아니죠. 우리 시장이 아니라 우리나라요. 와, 정말 대단하게도 그 소재 부품에 대해서 국산화를 시켜버렸잖아요. 맨 처음에 정말 우려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딛고 정말 지나고 나니까는 별다른 뭐 어려움 없이 또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거 왜 갑자기 국산화냐라는 거죠. 사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글로벌 증시의 척도인 미국의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죠. 미국 증시의 등락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초가가 결정되고요. 또 장중에는 또 나스닥 선물이라든지 이런 흐름들을 보고 정말 눈치 보기 식으로 그에 맞게끔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을 해왔습니다.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고 베이시스가 확대되고 좁혀지는 거에 따라서 프로그램 매도 나오면서 지수가 이렇게 결정되고는 좀 했었는데 이제는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미국 증시가 지난주 어땠습니까? 내렸는데 와, 우리 시장은 커플링이 아닙니다. 디커플링이 발생하면서 오히려 올라섰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오늘 하루의 동향을만 놓고 본다면은 초반에 휘청임도 좀 있었습니다만은 10시 정도는 좀 오름세가 유지가 됐고 뭐 별다른 방향성이 나오진 않았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양시장이 오름세로 마감이 되면서 긍정적인 이런 흐름들 우호적인 분위기가 이어졌었다는 말이죠. 근데 사실 이 수급적으로 보면은 우리 시장 오를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우리 앵커님께서도 앞서서 살펴드렸듯이 외국인 매도하죠. 기관 매도하죠. 단순히 8월을 이제 지났으니까 딱 제껴놓고 보더라도 9월 달 들어서요. 외국인은 9,900억 넘게 매도를 했습니다. 국내 기관 같은 경우에는 1조 3,500억 조금 못되게 매도를 했어요. 역시나 그 우리 시장에서 절대적인 주체죠. 본연의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메이저들이 이렇게 매도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냥 보통적인 시장이었다면 이미 시장은 밀려야 됩니다. 그런데 시장이 안 밀려요.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유가 있겠죠.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 우리 시중 자금이 지금 3,000조 넘게 지금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풍부한 유동성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또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자금들이 증시로 유입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이죠. 이런 풍부한 유동성이 있다 보니까 우리 시장을 안 밀리는 이런 역할을 톡톡히 좀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저는 이래요. 반도체 핵심 소재들 국산화를 했는데 이제는 미국 증시요? 글쎄요. 이런 표현을 해도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같은 뭐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약간 조금 코로나 이게 확산이 좀 더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좀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애초에 미국 어땠습니까? 코로나 네 이거 컨트롤도 못했습니다. 후진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미국 후진국의 증시 보고선 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네 우리 시장은요 미국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 시장 자체적인 이런 등락 나타낼 법도 하다. 이게 바로 국산 아니고 뭐겠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증시 국산화라는 말이 떠올랐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예, 미 증시와 무관하게 가는 우리 시장 독보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흐름 짚어주시면서 증시 국산화라고 코스피를 정리해 주신 건데요. 이 메이저 수급도 좀 불안정하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밀리지 않는다라는 부분 확실하게 좀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은 좀 어떤 관점으로 봐야 할까요? 코스닥 시장은 강현재 전문가에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코스닥 한마디로 어떻게 정리를 좀 해볼까요? 오늘 일정 코스닥 한마디는 돌덩이 N 돌다리라고 표현을 하면서 좀 예. 짧게 한마디를 표현해봤습니다. 우선은 앞서서 우리 앵커님하고 이제 김충성 전문가님께서도 다 말씀을 해주셔서 사실 저도 코스닥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조금 비슷한 맥락의 얘기들을 한 번 더 반복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개인적인 관점에서 이 시장에 대한 뭐 향후 방향성이나 이 분석에 대한 것들을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예, 뭐 일단은 뭐 돌덩이라고 한다면 단단하죠. 우리 지수 코로나19 사태 이후부터 좀 단단하게 좀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여전히 이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전거래일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좀 강한 조정이 있으면서 장중에 지속적으로 이제 지수가 회복되긴 했었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 회복 흐름의 연장선이었던 그런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오늘까지도 이 돌덩이 같은 이런 또 지수의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이제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목요일에 그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도 있죠. 그리고 이번 달 말 같은 경우에는 또 여러분들께서 뭐 모두가 이제 풍성하게 지내셔야 되는 한가위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주식시장 흐름에서는 딱히 그렇게 또 달갑지만은 않은 이슈들일 겁니다. 그래서 뭐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뭐 돌덩이 같은 그런 지수 중기 상승 추세에 대한 거는 의견을 같이 하겠지만 지금 당장 이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시장 지수 흐름은 그래도 뭐 조심하긴 아직까지는 이르거나 뭐 딱히 이 악재적인 그런 흐름에 대한 그런 시그널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악재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이 돌다리도 한번 두드려보고 건너보자라는 그런 표현을 좀 드리면서 조금은 조심성 있게 대응을 하시는 방법도 그렇게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 중기 상승 추세에 대해서는 뭐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이 글로벌 정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단기적으로는 미국 같은 경우에도 기술주 중심의 어떤 차익 실현 매물이나 또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그 재확산 우려 등이 어쨌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11월 달에 미국 대선도 있고요. 또 그 대선 이후에 이제 경기 부양책에 대한 또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어떤 그 이슈도 좀 호재로서 증시에 좀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최근 같은 경우에는 국내 시장 앞에서도 김충성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글로벌 증시하고는 좀 다른 디커플링된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간밤에 이제 1.5% 정도 마이너스를 했던 평균치가 좀 나왔었는데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시장은 1.48%로 오히려 상승해서 마감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글로벌 주요 증시에 대해서는 좀 디커플링된 흐름이 좀 명확하다. 뭐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장 월요일입니다. 뭐 한 주간의 또 중요한 이슈 한번 간단하게 좀 살펴봐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내일이죠. 이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지 시간으로는 미국 시간이 되겠지만 미국 의회가 좀 재개가 되면서 이 코로나19에 대한 추가 경정안에 대한 그런 또 결정이 되는 부분들도 좀 관심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요일 같은 경우에 중국의 그 소비자 물가지수 PMI 지수가 또 발표가 되고요. 또 목요일 날 방금 전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3개월에 한 번씩 돌아오는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과 그다음에 ECB 통화정책회의가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 시장에서 좀 지금도 핫하게 좀 이슈를 받고 있는 것이죠. 뭐 카카오 게임즈 상장 예정과 또 SK바이오팜 코스피 200에 대한 그 편입 이런 일정들도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좀 잘 살피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또 이번 주 한 주 좋은 대응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좋습니다. 월요일마다 이렇게 이슈 일정 정리해 주시는 게 참 유용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시장 지금까지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돌덩이처럼 굉장히 단단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이제 이번 주에는 옵션 만기일, 또 이번 달 말에는 추석이 있다 보니까 조금 두드려볼 필요도 있다라는 점에서 돌덩이엔 돌다리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마감된 오늘 장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구해줘 스탁의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종목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성공 사례로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시장들도 함께 살펴봤고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종목들 수익률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충선 전문가의 종목 먼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 전문가님 바로 얘기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꼭 얘기를 해봐야 될 종목이 하나 있는데, 자, 금요일에 한번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유유제약 먼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구해주신 뒤로 계속 올라와서 목표가 달성을 했습니다. 자, 매수가가 17,950원이었고요. 목표가는 21,000원 잡아주셨습니다. 셨었는데 최고가가 22,000원대까지 올라갔어요. 역시나 최고가 수익률 24%가량 잘 챙겨주셨는데요. 자, 유유제약 일단 좀 단기적으로 봐주셨던 만큼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될지 한번 중간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더 볼까요? 뭐 앞으로를 본다면은 좀 더 긍정적으로 봐도 뭐 된다라는 말씀 우선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왜냐면은 사실 최근 시장 같은 경우는 원체 그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의 지금 매기가 쏠리면서 사실 유유제약에 속해 있는 이쪽 섹터들 종목들이 사실 쉬고 있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를 본다면은 어찌됐든지 간에 뭐 백신 안 나오겠습니까? 치료제 안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나오는 거는 둘째 치더라도 이게 생산 시설이 글로벌 전반적으로 보더라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를 본다면은 이 방역 모범국으로 이제 지정이 되면서 다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신뢰도가 상당히 좀 높아졌단 말이죠. 때문에 이제 이쪽에 상당히 그 관심들이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 이와 관련해서 뭐 백신이라든지 치료제가 만들어지면은 대신 만들어주는 업체들, 즉 CMO 업체들이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그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셀트리온, 뭐 바이넥스, 에스티팜 등등등이 있는데, 근데 얘는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숨겨진 CMO 업체라고 말씀드렸었어요. 뭐 그와 관련해서 이슈가 꾸준하게 여겨지는 만큼 뭐 앞으로만 본다면은 조금 더 느긋하게 뭐 봐가면서 대응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차트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차트를 통해 보시면은 완만하게나마 우상향의 추세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저점과 저점대를 연결한 이 라인들, 그리고 고점과 고점대들, 뭐 오버슈팅 나온 것들 빼고요. 뭐 어찌 보면 이러한 그 추세가 그려지면서 추세 상단과 추세 하단이 우상향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달리는 말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은 이 윗단에서는 매도하고 아래쪽에서는 다시 매수하고 이런 전략들도 상당히 트레이딩 관점에서 본다면은 괜찮습니다. 때문에 그 제시해드렸던 목표 가격을 상회한 만큼 어찌 보면 여러분들을 뭐 투자 성향에 따라서 이건 결정될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뭐 단기적인 대응이라면은 짧게 챙기셔도 되고요. 뭐 좀 내려온다. 그러면서 제가 그어드린 선 있지 않습니까? 이 추세 하단에 다시금 주가가 근접을 하는 이런 상황이라면은 역시나 다시금 매수 관점으로 봐도 뭐 무방하다는 것이죠. 아이 난 귀찮아. 그냥 갈래 하시는 분들은 그냥 꾸준하게 좀 느긋하게 뭐 이 추세대 아니라면은 안에서의 등락이라면은 이 정도는 뭐 감내하시고 꾸준하게 지켜보셔도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일단은 뭐 숨겨진 CMO 업체로서 소개 목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뭐 그런 만큼 종목 잘 구해드렸죠.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유유제약 수익 챙기신 우리 시청자님 굉장히 또 기쁘게 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 단기적으로 보신 분들은 수익 잘 챙기시면 되겠다라고 하시고요. 조금 더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추세 하단 부근에서 다시 재진입도 가능하겠다라는 얘기까지 챙겨주셨습니다.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자, 바로 이어서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네. OCI가 좀 궁금한데요. OCI 역시나 또 9월 1일 날 바로 매수를 했고요. 지금 7만 원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목표가를 8만 5천 원까지 잡아주셨는데 지금 최고가 7만 3,500원 구간까지 올라가긴 했거든요. 흐름 계속 더 좋게 보면 될까요? 어떻게 가져갈까요?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해서는 역시나 그린 뉴딜과 관련해서 정부 정책이 뒷받침되고 있다는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부각이 될 수 있는 이런 그 섹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개별 종목군들 이 종목에 따라서 뭐 속도의 차이, 또 정도의 차이다 뿐이지 이쪽 관련 섹터들을 본다면 역시나 긍정적인 주가 움직임들이 예상이 됩니다. 때문에 느긋한 이러한 부분들 생각이 그렇게 대응을 해 나가도 된다라는 말씀이죠. 종목의 실적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3분기까지는 그냥 그럴 겁니다. 그런데 3분기가 안 좋았다 하더라도 이 적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축소가 되는 이런 부분들이고 4분기서부터는요. 실적의 대폭 개선이 될 것으로 여겨지고 흑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작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내년이라는 것인데 역시나 이 정책적인 부분들이 뒷받침되고 그렇다 보면은 또 실적이 뒷받침된다라면은 우리 그 투자자분들 또 구해줘 스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께서 더 부담 없이 또 안심하시고 접근해도 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닐까 싶으신데 일단 차트를 통해 보실게요. 차트를 통해 보시면은요 언제부터였습니까? 지난 7월부터였죠. 7월부터 여기까지 많이 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좀 부담이 될 법도 합니다. 그런데 좀 넓게 봅니다. 어떻습니까? 바닥이죠. 바닥에서 이제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부담 없는 주가의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관련주들이 원체 많이 움직였습니다만은 이 종목은 오늘 뭐 3%가 좀 올랐습니다. 윗꼬리가 그리긴 했었습니다만 역시나 최고치 경신을 한 부분들 확인이 되고요. 또 수급적인 부분들을 놓고 보더라도요. 어떻습니까? 외국인의 매수, 기관의 매수, 또 기관의 그 세부 내용을 보니까 선행적인 효과라는 투신 쪽에서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하방 경직을 가능하게 하는 연기금권에서의 매수 이렇게 메이저로 하여금 수급도 뒷받침되는 종목이다 보니까 뭐 앞으로도 또 긍정적인 흐름들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그 추세가 그려졌기 때문에 이 안에서 움직일 것으로 여겨집니다. 뭐 그러니까는 이 안에 상단의 추세에 대해서는 한번 털어주고 하단의 추세에 대해서는 다시금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수하고 이런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대응도 상당히 유효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넓게 보니까 여전히 바닥이죠. 그렇다 보니 긴 호흡에서 뭐 또 실적을 믿고 이렇게 대응하더라도 손색이 없는 종목이다라고 여겨집니다. 목표치는 한 85,000원 정도로 제가 잡아드렸는데요. 어디냐면은 레벨 다운이 이루어진 이 구간입니다. 언제 레벨 다운이 이루어졌냐? 이 구간 아니겠습니까? 계속적으로 바닥이 다져지다가 내려온 구간, 이 구간까지는 좀 길게 본다면은 그래도 넘볼 수 있는 가격선이 아닌가 싶어서 85,000원 선으로 잡았는데요. 가봐야죠. 정부 정책도 역시나 뒷받침되는 만큼 또 실적도 이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가봐야죠. 느긋하게 보셨으면 하는 이런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예, OCI도 중간 점검을 해드렸습니다. 이 추세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계속 보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래도 긴 호흡으로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85,000원까지 홀딩하면서 더 보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수익 잘 챙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어서 강현재 전문가의 종목들도 좀 살펴봐야겠죠. 자, 강현재 전문가 같은 경우는 또 수익률이 굉장히 좋은 종목들이 많아요. 오늘 하나솔루션도 64% 수익률 보이고 있고 코리아센터도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자, 넷마블을 좀 살펴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넷마블도 역시나 최고가 수익률 53%가량 잘 챙겨주고 계신데 자, 오늘 장에서 좀 살짝 또 눌려 있기는 합니다. 좀 살짝 2%가량 하락 마감을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수익가권이긴 합니다. 매수가 13만 원에 샀고요. 목표가 18만 원 잡아주셨는데 역시나 넘어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살펴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넷마블 어떤 이야기 좀 해주실까요?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목표가 18만 원 1차 목표가를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2차 목표가에 대한 거는 말씀을 못 드렸기 때문에 좀 이제라도 AS를 좀 드리는 과정입니다. 사실 뭐 정상적이었다면 18만 원 돌파하셨을 때 이미 매도를 하셨을 것이고요. 지금 상황에서 제가 이걸 왜 다시 말씀드리는지를 먼저 얘기를 꺼내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제가 이 종목을 좀 처음으로 제시드렸을 때는 뭐 다양한 그런 IPO 일정에 대한 부분들을 좀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먼저 드렸었고요.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있었던 이슈가 카카오게임즈 상장이었습니다. 근데 뭐 지금 카카오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금요일에 상장 일정을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그 외적으로 또 추가적인 모멘텀이 이제 여러분들도 그래서도 다 아시겠지만 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이제 일단 이달 말쯤에 이 수요 예측 과정에 대한 일정을 좀 앞두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이 카카오게임즈 관련 종목으로도 많이 올랐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한데 실질적으로 상승을 좀 보여줬던 주된 원인은
주된 이유라고 한다면은 카카오 게임즈 상장보다는 사실 빅히트에 대한 빅히트 상장에 대한 이슈가 조금 더 강하게 주가 상승에 좀 영향력을 미쳤던 부분이 있었고요. 또 예전에 SK 바이오팜에 대한 그 사례를 좀 살펴보신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추가적으로 모멘텀은 충분히 남아 있다라고 생각이 될 수 있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사실 다시 한번 이 매수 관점으로서 좀 보셔도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AS로 선정을 한 건데요. 차트를 좀 통해서 좀 더 살펴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 통해서 한번 보시면은 어쨌든 기존 그 상승이 시작된 저점이 지속적으로 상승이 되고 있다라는 거는 뭐 육안으로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 추세선을 좀 그려봤을 때 이미 오늘 이제 하락을 좀 보이면서 어느 정도 이제 19만 원 정도 선에서 이제 그 교차점이 보여지는 걸 좀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부분까지 내려온다고 한다면 사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IPO 일정이 또 그래도 한 2, 3주 정도 남아있는 상황이었고 또 카카오 게임즈에 대한 상장 일정으로 이전 수혜를 받았던 것도 약 한 달 전에서 3주 전 정도까지의 그 기간이었던 걸 감안해 봤을 때 지금 정도에서 또 다시 한번 매수 관점으로 진입을 하셔도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9만 원 정도까지 좀 내려왔을 때 좀 천천히 매수를 좀 진행을 해보시고요. 또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IPO 일정, 빅히트에 대한 거는 좀 지속적으로 그 좀 세게 이슈를 받았던 부분이다 보니까 23만 원 정도까지 목표가를 좀 상향 조정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넷마블 카카오 게임즈의 힘으로 여기까지 올라왔지만 빅히트 엔터의 힘이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하시면서 목표가 상향 조정해 주셨습니다. 2차 목표가는 23만 원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혹시 또 재진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19만 원까지 내려왔을 때 진입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분석 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수익 챙기신 우리 시청자님은 굉장히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두 분의 성공 사례 그리고 중간 점검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이 두 분의 전문가가 또 좋은 수익 낼 만한 종목들 오늘도 구해주실 거니까요. 여러분들 저희 믿고 또 오늘도 사연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성공 사례 종목들 지금 바로 화면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도 구해줘 스탁 시간입니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종목들 만나볼 텐데요. 자, 계속해서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9100으로 문자 주시면 되고요. 짧게 종목 추천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종목들 구해드리고 있습니다. 걱정 마시고 기다리지 마시고 문자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방송 시간 외에도 구해드리고 있습니다. 걱정 마시고 문자 바로 주시면 되고요. 또 모바일이 편하다, 인터넷이 편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홈페이지 이용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주 사용하시는 초록창 있으시죠? 이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이라고 검색을 먼저 해주셔야 되고요. 첫 번째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MTN 구해줘 스탁 홈페이지 보이실 겁니다. 자, 바로 여기 사연 신청하러 가기라는 빨간 버튼 보이시죠? 이 버튼 클릭하셔서 게시판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아래 글쓰기 버튼 클릭하시면 누구든지 편하게 글 남기실 수 있도록 열어두었습니다. 자, 어떤 종목을 사면 좋을까요? 하는 질문들 남겨주시면 되고요. 또 저희 구해줘 스탁 시청자님의 투자 성향에 맞는 종목들 딱딱 구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업종과 테마에서 종목 찾으시는지, 투자하시는 기간은 얼마나 보시는지 모든 고민과 사연들 계속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시장 분석하는 동안에 벌써 사연들 굉장히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저희는 첫 번째 사연 바로 열어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사연들 들어와 있을지 게시판 함께 열어보시죠. 자, 오늘도 문자와 게시판 굉장히 다양하게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자, 첫 번째 사연은 끝번호 1377 박광현 시청자님의 사연 열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저는 오래 두고 묵혀두는 종목을 좋아하는 스타일인데요. 혹시 이런 스타일에 맞는 종목 하나 없을까요? 라고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 시청자님 어떻게 구해드리면 좋을지 키워드 먼저 꼽아볼게요.
예, 우리 시청자님의 투자 성향을 좀 고려해서 한번 종목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 강현재 전문가에게 맡겨보도록 할 텐데요. 자, 전문가님, 어떤 업종이나 테마를 꼽아주신 건 아니고요. 이런 스타일이다 하고 본인의 투자 성향만 좀 남겨주셨어요. 오래 두고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시는데 어떤 종목이 좋을까요? 우선 오래 두고 가져갈 거면은 뭐 수급이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현대 일렉트릭이라는 종목을 먼저 제시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전부터 송전, 배전, 소비에 이르기까지 전력 공급의 전 과정에 전 단계에 있어서 필요한 다양한 그 전자 그리고 전기 기기 그리고 또는 에너지 솔루션에 있어서 그 에너지 솔루션과 관련된 어떤 물품들을 제작과 공급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국내에서는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국내 대표적인 그 종합 전기 전자기기 및 에너지 솔루션 제조 업체다 이렇게 정리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뭐 전기를 좀 40% 정도 덜 소비할 수 있게 해주는 양방향 인버터를 좀 전 세계로 수출할 예정이다라는 소식을 좀 전하면서 좀 강세 흐름도 어느 정도 보여줬었고요. 또 최근 동사 같은 경우에는 상승의 핵심 요소가 좀 많이 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시장에서 좀 강한 상승을 보이면서 13%대 이상의 상승 마감을 좀 보여줬던 종목입니다. 뭐 이런 상승을 보이고 있는 그런 핵심 요소가요. 동사에서는 현재 제조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 있는 그 ESS 기술을 기반으로 한 신재생에너지 발전기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분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나라의 최근에 시장에서 좀 핫 이슈를 좀 받고 있는 기업들이 몇 개 있습니다. 뭐 효성중공업이라든가 어제 그러니까 금요일이죠. 금요일 오늘 좀 좋은 흐름을 보였던 LG 일렉트릭 같은 이런 종목들이 좀 있는데 우선 효성부터 좀 따져보시면 효성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수소차 이슈가 좀 강하게 받고 있는 그런 그룹이기도 하죠. 이런 부분들로 좀 있었던 그런 이슈가 있었고요. 또 LS 같은 경우에는 그 해상전기, 그 해상에너지 관련해서 이슈를 좀 받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요. 이 뭐 여러 가지를 좀 살펴봤을 때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를 좀 진행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뭐 2차 전지든 태양력이든 그다음에 뭐 풍력이든 뭐 이런 것들을 좀 모든 것들을 좀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이 ESS에 대한 기초 기술이 적용이 돼야지만 좀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기술력이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 좀 이런 그 최대한으로 좀 관련된 분야에서는 뭐 그래도 국내에서 오랫동안 또 자리를 잡았던 기업이기도 했고요. 또 글로벌적으로 그 기술력이 좀 인정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 보니까 이 동사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수혜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있는 그런 회사이기도 합니다. 네, 뭐 사실 앞에서도 이제 살짝 산업적인 얘기를 좀 해드렸었는데 뭐 최근에 이제 네이버나 뭐 넵튠이나 카카오나 이런 것들 좀 비대면 쪽에 또 많이들 상승을 했던 이유가 사실 산업 전반적으로 봤을 때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어느 정도 좀 그런 이슈적인 수혜를 좀 받았던 부분들이 있고요. 또 우리가 산업 변화가 산업 혁신이 좀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어서도 반드시 필요한 단계였기 때문에 그 단계를 좀 절차가 밟혀가는 그런 단계가 있었는데 사실 2차 전지든 뭐 수소에너지든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로 흘러가야 되는 이런 과정은요. 어쨌든 우리가 그 지구 인류 역사상 생각을 해봤을 때도 진입이 돼야 되는 과정이고 밟아가야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 안에서 최근에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그린 뉴딜 관련해서 그린 뉴딜 펀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이슈가 진행되면서 효성중공업, 하나솔루션 뭐 이런 것들이 좀 강하게 이슈를 좀 받고 있는 상황이고 동사 같은 경우에도 뭐 같은 그런 개념으로서 좀 이슈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차트 보면서 조금 한 번 더 좀 살펴보셔야 될 게 있는데. 제가 하기 전에 돌발적으로 앵커님께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일봉을 보시면은 지금 굉장히 고점으로 보이시나요? 아니면 아직까지 좀 충분한 저점이다라고 좀 보이시나요? 사실 제가 봤을 땐 이미 고점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적이 받쳐준다면 여기서 더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일까요? 네, 물론 뭐 실적적인 부분들도 당연히 받쳐주는 부분이 있지만 이거를 주봉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굉장히 좀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와서 최근의 흐름이 좀 이슈를 좀 받으면서 추세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다라는 거를 좀 한번 살펴보신다면 사실 최근에 보여줬던 이 위치 같은 경우는 절대 저점이라고 그러니까 고점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 최근에 수급적인 부분도 한번 살펴봐 드리면은 기관계에서 8월 20일 정도부터 해서 연속으로 12거래일 연속으로 오늘까지 해서 12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하루도 빠짐없이 진행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최근 흐름을 봤을 때 가장 많은 매수 물량이 들어왔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사실은 아직까지 고점 부분이 아니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동사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최근에 그린 뉴딜 정책으로 인해서 이슈를 받고 있는 그런 회사들 중에서도 최근에 구조조정을 완료를 하면서 기업 체질 개선도 좀 진행을 했던 부분이 있고요.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실적 턴어라운드적인 면에서도 좀
수혜가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뭐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뭐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을 좀 제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 보시면 지금 일봉으로 좀 다시 바꿔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설정을 했던 게 22,400원을 목표가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13,500원을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돌발 질문에 깜짝 놀랐네요. 저도 이렇게 봤을 때는 8월 말부터는 쭉 치고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넓게 보니까 아직도 또 올라갈 부분이 많다라는 게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기업으로 현대 일렉트릭 꼽아주셨네요. 자, 목표가는 22,400원, 손절가는 13,500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잘 참고하셔서 또 오래 보시면서 넉넉히 수익 잘 챙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다음 사연도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연들 들어와 있을지 화면으로 바로 볼게요. 자, 이번에는요. 자, 이분의 사연 눈에 띕니다. 2187 최영현 시청자님의 사연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때문에 원격 의료 종목들이 좋을 것 같아서 매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 좋을까요? 감사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네요. 자, 최영현 시청자님의 사연 화면으로 먼저 정리해 보시죠. 자, 이번에는 코로나19 안에서도 원격 의료 관련주를 좀 찾으시는 우리 시청자님입니다. 자, 김충성 전문가에게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자, 비대면 원격 진료 워낙 늘어나고 있기도 하고 이제 지금도 살펴보기 괜찮다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종목 선정이 좀 어렵습니다. 어떤 종목을 좀 봐야 될까요? 저는 이쪽에서 종목을 고르면 딱 두 종목 네. 생각나더라고요. 네. 그중에 하나를 선정을 해왔는데 네. 아마 우리 투자자분들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뭐 아시는 종목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그리고 뭐 더불어 말씀드리면은 지금 오늘 시장도 그렇고 최근에 뭐 신재생 관련주들이 많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주가들을 딱 보면은 많이 떠 있어요. 뭐 부담되잖아요. 차라리 이럴 때 조금 쉬고 있는 시장에서 부각됐었던 근데 지금은 살짝 쉬고 있고 뭐 밀리지 않는 이런 종목들에 관심을 둔다면은 나중에 더 좋은 기회가 아닐까 싶은데 일단 오늘 선정한 종목은요 비트컴퓨터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 여러분께 원체 친숙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별다른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될 것으로 여겨지는데 일단 이 종목은요 정부의 그 비대면 의료 서비스 구축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번 글로벌 악재 코로나로 인해서 일단 전 세계에서 이 원격 의료 서비스 도입이 일단은 빠르게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본다면은 또 정부가 이제 한국판 뉴딜의 그 10대 대표 과제에 일단 스마트 의료 인프라 확충이라든지 하는 이런 그 비대면 의료 서비스 확대 정책을 포함하면서 관련 수혜가 예상이 된단 말이죠. 이 종목뿐만 아니라 이 섹터 전반에 걸쳐서도 그런 기대감은 풍부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상승으로 작용할 만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리고 이 종목은요 사상 최대 실적이 전망이 되는 그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 원격 의료를 포함한 그 의료 정보 시스템 제공을 계속적으로 해오는 종목이란 말이죠. 근데 이 의료정보 시스템 시장 점유율을 놓고 보면은 이 종목이요, 병원급에서는 1등을 점하고 있습니다. 또 의원급으로 가면은 2등을 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어찌 보면 시장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고 거의 독식하다시피 하는 이러한 그 종목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일단 국내외 900여 개의 기관에 또 계속적으로 시스템을 구축을 해온 또 제공을 해온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실적이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보장이 됐다라고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또 캄보디아라든지 아랍에미리트, 몽골, 태국, 브라질 등 역시나 또 해외로도 수출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실적에 기여하면서 계속적으로 실적 괜찮아질 것으로 여겨집니다. 차트를 볼게요. 보여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차트를 통해 보시게 되면은요 폭발적으로 많이 늘어나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닙니다만은 지금까지 해왔던 거를 봐보십시오. 올해 제일 많아요. 또 이익적인 부분들도
해왔던 걸 보면은 적자를 나타냈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역시 돌아섰고 또 올해 최고 근데 이익이 예상이 되고 있다는 말이죠. 이게 바로 사상 최대 실적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말씀드렸던 이러한 부분들이 역시나 실적을 기여하면서 이 근본적 상승 모멘텀의 실적을 뒷받침 되게끔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 차트를 계속적으로 보시면은 네, 수급, 이 메이저에 의해서 수급적인 부분들 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사실 이 외국인은 뜨문뜨문 계속적으로 매수를 해온 상황에서 오늘 역시 매수세를 유입시키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매도 우위를 나타냈었습니다만은 오늘 매수를 나타낸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투신이라든지 또 투신이 이렇게 매수를 하다 보니까는 기타 다른 기관권으로도 매수의 확산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메이저에 의한 수급 개선의 가능성이 그만큼 있다라는 것이고 주가 움직임 살펴보면은 핫했습니다. 네, 원격 의료와 관련한 이런 부분들이 핫했다 보니까 이런 강한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었습니다만은 하지만 그 이후에는 별다른 방향성이 없습니다. 이후에 박스권에 그려지면서 기간 조정의 모습을 나타내죠. 네, 이 안에서 계속적으로 충분한 기간 동안 네, 이런 그 과정을 거친 만큼 주가를 제한하는 매물은 충분히 소화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때문에 잘만 활용한다면은 네, 이 안에서 잘만 여러분 타이밍만 잘 잡는다면 역시나 뭐 수익에게는 충분할 것으로 여겨지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박스권 돌파는 거의 시간 문제라고 여겨지고요. 뭐 그렇게 될 경우라면은 뭐 일단은 마디 가격이죠. 마디 가격이 15,000원 선까지는 그래도 뭐 단기간에 엿볼 수 있는 이런 주가의 모습이다라고 여겨집니다. 또 현재 구간에서 놓고 본다면은 상승 살짝 지지가 나타냈었던 구간입니다. 약 11,500원 정도는 지켜지는 가격선 즉 손절가로 설정을 하고 단기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면은 그래도 무난한 대응이 아닐까라는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원격 의료하면 비트컴퓨터 많은 분들께 좀 친숙한 종목이 될 것 같은데요. 자, 비트컴퓨터 목표가 단기적으로 그래도 15,000원까지는 볼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손절가는 11,500원 지키면서 하자라고 가격 전략까지 챙겨주셨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자, 계속해서 샵 9100으로 문자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는 들어오는 사연들 계속 만나보고 있습니다. 다음 사연 바로 만나볼게요. 자, 역시나 게시판 문자 많이 보내주고 계시고요. 종목 추천, 구해줘 다양하게 남겨주고 계십니다. 자, 전문가님 부르시는 분 사연 보이네요. 6367 유진영 시청자님의 사연 바로 열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항상 방송 재밌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2차 전지 섹터에서 스윙 종목을 하나 해보고 싶은데요. 뭐 없을까요? 라고 질문 남겨주셨네요. 자, 유진영 시청자님의 사연 바로 화면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예, 좋습니다. 올려주신 사연 보면 자 2차 전지 안에서 스윙 종목을 원한다라는 게 핵심인 것 같은데요. 이번엔 강현재 전문가에게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우리 시청자님의 이 요구사항, 이 사연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종목 뭐가 좋을까요? 역시 스윙도 자리가 중요하겠죠. 네. 우선은 뭐 제가 스윙으로 좀 보고 있는 기준에 있을 때는 좀 기준선이라는 걸 좀 그려놓고 이 기준선을 어떻게 대응이 좀 주가 흐름이 좀 나아가느냐 이걸 좀 보면서 많이 결정을 하는데요. 우선 종목을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제 M+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M+ 같은 경우에는 주요 고객사를 SK 이노베이션으로 좀 두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보통 이제 2차 전지 기업이다라고 좀 생각을 쉽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2차 전지 조립 공정 장비에 대한 제조 업체로서 뭐 리튬 이온이나 리튬 이온에 대한 2차 전지 조립 공정 장비를 주력으로 좀 생산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대용량 배터리가 사용되고 있는 전기 자동차용 장비를 좀 집중해서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최근에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뉴스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테슬라 관련해서 굉장히 좀 많은 이슈들도 좀 있고요. 또 그 밖에도 다사다난한 그런 이슈들이 좀 많이 있는 상황인데요. 산업적인 시각으로만 좀 봤을 때 코로나19 이후에 뭐 점진적으로 좀 중단이 됐던 그런 투자건이 이제 올해 하반기가 지금 들어서면서 투자가 좀 일부 재개가 되었고요. 또 이런 부분들이 2021년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보여질 거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현재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국내 대표 배터리 업체라고 할 수 있는 이 LG화학과 삼성 SDI 그리고 SK 이노베이션과 좀 더불어서 해외 업체들에 대해서도 좀 영업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또 이 국내 3사 위주로 해서 장비 납품도 좀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유럽을 비롯해서 중국, 미국 쪽에 좀 활발한 영업 활동을 주로 이제 이렇게 좀
마치 그 비중을 좀 많이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내 장비 업체들에게는 이제 매우 중요한 지역으로 이제 판단이 되고 있는 지역이죠. 유럽 같은 경우죠. 이 유럽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시장 자체가 거의 최초로 진행이 됐고 또 가장 선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시장이기도 하고요. 또 가장 활발한 시장이 좀 돌아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 동사 같은 경우는 타 기업들 대비해서 이 유럽에서 이 연구소를 직접 방문을 하면서 직접적인 영업 활동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기술 개발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투자권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직접적으로 대면적으로 하면서 좀 활발하게 조금 더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세계 최대의 그 전기차 수혜 시장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이 중국 같은 경우에서도 뭐 과거부터 좀 이 중국에서 좀 진출했던 그런 사례가 있었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좀 과거에는 수주나 이런 저가 납품 뭐 이런 또 임금 체불에 대한 그런 좀 부작용이나 이런 좀 잡음들이 좀 있었던 그런 시장이긴 했었는데 최근에 이 중국 내에 진출되어 있는 업체들이 국내에 그 대형화된 그런 업체들이거나 또 글로벌적으로 좀 메이저급 회사들이 많이 진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엠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자회사 쪽에 있는 이 법인들을 통해서 또 어느 정도 좀 중국으로 좀 진출을 하면서 활발하게 또 영업 활동을 또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에 대한 수혜도 좀 진행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또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이런 뭐 다양한 부분들 뭐 앞에서도 이제 뭐 말씀을 드렸던 그런 요인들까지도 생각을 해봤을 때 성장성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차트 보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 보시면은 그 주봉을 살펴보시면은 어느 정도의 그 기준선이 좀 걸쳐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주가가 기준선 대비해서 살짝 위로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즉 과거에는 어느 정도 하향 추세가 이어졌었지만 중기 상승 추세를 좀 나오면서 이 기준선을 좀 돌파됐던 그런 흐름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를 주봉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또 일본 같은 경우도 살펴보시면은 지금 제가 네모 박스를 쳐놓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눌림목이 나왔지만 수급적인 부분을 살펴보시면 이때가 이제 8월 13일부터 21일 경까지인데요. 이때 당시에 수급을 보시면 사실 13일부터 21일까지의 수급을 살펴보셨을 때는 기관이 오히려 더 매수세를 좀 더 강하게 보여주고 있던 시기입니다. 오히려 이때 당시에 뭐 개인과 외국인들은 번갈아가면서 이제 매도세를 보여줬지만 기관 같은 이 주 메이저 수급은 또 하나의 메이저 수급은 또 담았다라는 걸 좀 보실 수가 있고요. 최근 들어서 좀 기관의 강력한 좀 매도세가 보여지고 있었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 보면 이제 손바꾸기에 대한 그런 메이저 수급에 대한 손바꾸기에 대한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어제 그리고 이제 금요일이죠. 금요일하고 오늘장 같은 경우는 소폭 다시 또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또 메이저 수급에 대한 세력 바뀜이 좀 있어지면서 말씀하셨던 스윙 종목으로는 어느 정도 좀 부합되는 그런 조건이 있다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엠플러스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요. 이전 고점 부분인 3만 원 목표가로 설정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다소 좀 짧게 잡겠습니다. 스윙 종목은 손절가는 좀 짧게 잡아야 되는 게 또 원칙적인 게 있다 보니까 손절가 22,450원 손절가 제시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강현재 전문가의 이번 종목 엠플러스입니다. 목표가는 이전 고점 부근인 3만 원까지 보시고요. 손절가는 좀 짧게 잡아주셨어요. 22,450원까지 보면 되겠다라고 가격 전략 챙겨주셨네요. 자, 엠플러스가 여러분의 계좌에도 플러스 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 아쉽지만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만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 구해드린 종목 지금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자, 종목들까지 다 구해드렸는데요. 보시고만 있다가 아이고 사연 보내는 거 깜빡했다 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 저희가 방송 시간 외에도 계속해서 종목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9100으로 문자 주시면 종목 계속 구해드릴 거고요. 또 홈페이지 이용하시는 게 편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 검색하시면 바로 저희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들어와 보시면요. 첫 번째 페이지에 사연 신청하러 가기라는 빨간 버튼 올려두었습니다. 이 버튼 클릭
클릭하셔서 마찬가지로 어떤 종목 살까요? 하는 질문들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연들 계속 보내주시면 저희가 기다리고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방송 놓친 부분 다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튜브에 MTN 검색하시거나 구해줘 스탁 검색하시면 다시 보기 가능하다는 점까지 함께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구해줘 스탁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밤 11시에 다시 찾아뵐게요. 모두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